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욱 변호사가 첫 변론에 나섰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의 히든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사회부 배혜린 법조팀장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야구로 치면 한 8회 말, 9회 초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동욱 변호사가 박 대통령 구원 투수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네,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그래서 네. 그런지 다르긴 달랐습니다. 네. 이동욱 변호사의 첫 발언은 그동안 탄핵 심판에서 심판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오락가락했고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처럼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네. 이 박 대통령이 주변 인물을 정리하지 못한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겠지만 공익재단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한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역행하거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크게 위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탄핵 심판의 취지에 맞는 변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에 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동욱 변호사님이 변론을 하니 형사재판 같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네. 그동안 대통령이 피고인인 것처럼 진행이 돼서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좀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재판이고요. 탄핵심판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적 그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탄핵심판은 이 둘을 구별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오늘 대선배이자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이동욱 변호사에게 앞으로는 탄핵심판다운 탄핵심판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기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13차였나요? 이 13차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조금 네.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막판 결국에는 탄핵심판다운 탄핵심판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네. 대목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탄핵심판은 조금 달라졌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검찰 조서를 그대로 읽는 것과 다름없는 증인 신문, 네. 그리고 최순실과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묻는 지엽적인 질문들이 계속돼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저지하는데 애를 먹기도 네. 했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지 않은 거네요. 네. 이동욱 변호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옮기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네, 이동욱 변호사는 지난해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을 꾸릴 때부터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네. 하지만 소속 법무법인이 반대를 해서 당장 합류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결국 이 변호사는 지난달 자신이 소속됐던 법무법인 우면에서 나와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전병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율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대리인단에 본격 합류하기 전부터 이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해 왔는데요. 지난해 말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만나 회의를 할 때 이 변호사도 동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욱 변호사 하면 네. 4년 전에 상황을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어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네, 판사 출신이죠. 이동욱 네. 변호사는 꼭 4년 전에 헌재소장 후보에 지명됐다가 낙마했던 인물입니다. 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네. 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는데요. 당시 업무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이 청문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분당에 거주하던 이동욱 당시 후보자가 승용차 홀짝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고 아하. 개인 차량을 이용한 뒤에 헌재 사무처에 기름값을 요구해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당시 해명 장면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분당에서 왜 전철로 타면 안 됩니까? 분당에서 여기가 너무 다른 재판관님들 서울 사시는데 그거 과정은 자체도 안 모르는데. 되는데 다른 예. 차까지 관용차를 썼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이 변호사의 인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 대통령이 상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고위급 인사 실패 1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헌재 심판정에서 돌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꺼내서 흔들었죠. 네, 오늘 탄핵 심판이 열리기 직전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가 방청석을 향해서 태극기를 펼쳐든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죠. 서 변호사는 헌재 경위의 제지를 받고 곧바로 태극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1일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했는데요. 서 변호사의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보고 전 세계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We are here to defend our country. Today is the happiest time ever since I was born. We are sure we will get victory. 갑자기 영어를 하는 게 좀 네, 굉장히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모습이죠. 네. 서 변호사는 과거에도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데요. 네. 오늘 탄핵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돌발 행동을 두고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격려를 보냈지만 이 탄핵 지지자들은 탄핵 심판정에 태극기 집회를 옮겨놓은 듯한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반응했습니다. 네, 22일이면 소추인단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품격 있는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뒤 현재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